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여러 경우의 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 일부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적이냐,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임명권이 국회에 있으니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느냐입니다. 일부 인용 결정은 전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거고 후자는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며 각하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임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금 당장 임명해라 이런 결정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어 못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당장 임명이 돼도 뭐 이상할 게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럼 합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선고가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지난 25일 이미 최종 변론이 끝나고 평의 단계로 넘어간 상태죠. 마 후보자가 합류하려면 이 끝난 변론을 다시 시작하고 갱신 절차라는 걸 거쳐야 합니다. 네.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를 해야 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되면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3주 정도는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변론 재개하고 갱신 이거 꼭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는 경우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재판관 구인 체제가 되긴 하지만 마 후보자는 빼고 평의를 한 뒤 선고한다는 거죠. 마 후보자가 회피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보기 좋은 시나리오다는 말도 있습니다. 회피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피는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겠다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 후보자가 회피를 요청하고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구인 체제지만 결정은 재판관 8명이 하게 됩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한 헌법학자는 헌재가 재판을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회피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다른 변수가 또 있습니까? 네,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면 재판관들이 의견일치를 이루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두고 정치권과 여론이 상당히 분열이 돼 있는데 이게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설득과 합의, 조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평의가 계속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꼭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재판관 각자 의견으로 선고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지금 다른 탄핵 심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결론도 혹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습니까? 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들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들 탄핵 심판도 이미 변론을 마치고 결정문 작성 같은 이 평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